안녕하세요. 111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저희 외부의 전문가분들을 모셔갖고 하는 프로듀서 데이가 되겠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되게 MZ세대에 해당하시는 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프립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소개받으면서 이 프립을 처음 접하고 정말 다양한 모임이 많구나라는 거에 사실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되게 관심도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립의 김철진 리더를 모시고 오늘은 무엇이 이들을 모이게 하는가? MZ세대를 사로잡는 모임 문화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철진 리더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취미여가 플랫폼 프립이라는 곳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철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 서비스와 또 좀 부족하지만 네, 인사이트를 담은 이야기를 전달드릴 수 있어서 네, 무척 네, 기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비하신 프립에 대한 소개부터 이야기 들으면서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네. 네, 오늘 저희 그 강연 주제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이 이들을 모이게 하는가, MZ세대를 사로잡는 모임 문화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프립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정한 이제 MZ세대들이 어떤 포인트로 서로를 모이고 이렇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해드리고 MZ세대를 사로잡는 모임 문화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머리와 함께 이제 마이스 산업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적용시켜 봄직한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서비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립은 We Inspire People to Experience the World라는 미션으로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더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명으로 누구나 원하는 취미여가 생활을 쉽고 당연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어, 저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낮은 삶 만족도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지금 환경 그리고 단조로운 여가 생활을 이제 저희가 이 사회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했고 이거를 기술로 그리고 플랫폼으로 이제 해결하는 마음으로 이제 프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립은 어떤 플랫폼으로서 자신의 재능과 취향으로 재미있는 어떤 모임을 만드는 호스트와 어떤 그러한 즐거운 경험들을 하고 싶은 유저들을 연결시켜주는 공간입니다. 뭐 여러분께서 많이 잘 아시는 이제 에어비앤비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공유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저희는 약간 그거랑 비슷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재능, 취향 같은 것들을 모임 형태로 만들면 그걸로 사람들이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하고 그 부분을 일정 이제 모임게 되면 그 수익을 호스트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도 소개를 해주고 상품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쁘게 만들어준다거나 이제 홍보나 이제 모객 같은 것들 서비스를 운영을 도와주면서 그 안에서 수수료를 이제 얻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이제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내가 등산을 많이 진행을 해서 재능도 있고 정보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혼자 설악산을 가는 것보다 한 6명, 7명 데리고 설악산을 가고 싶고 그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프립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어떤 비용을 내겠죠. 그 비용 안에는 뭐 교통비도 있을 거고 뭐 운영비도 있을 거고 뭐 장비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비용들을 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취득을 해서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액티비티 모임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국내 여행을 비롯해서 해외 여행, 그리고 취미 모임, 뭐 각종 취향 모임, 자기 개발 모임, 온라인 모임 등 영역들을 확장해서 이제는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로 세상의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13년도에 창립을 했고요. 본격적인 플랫폼 앱 서비스를 시작한 거는 20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1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어, 그리고 호스트 이제 상품을 공급하는 호스트의 경우에는 18,000명 정도 돼서 이것도 가장 큰 규모이고요. 지난 2022년 4월에는 이제 80억 추가 투자 유치를 받고 누적 투자는 한 185억 정도 되고 있어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좀 저희가 좀 강조해서 소개드리고 싶은 특징은 저희가 130만 명의 그 유저들 중에서 무려 92%가 2030 MZ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비율 같은 경우가 70%에서 75%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 뭐 자신만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취향을 찾는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경향성이 좀 있어서 여성 참가자들이 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젊은 MZ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속해서 프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카테고리의 영역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프립에 대한 간단한 서비스 소개를 마치고요.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MZ세대를 사로잡는 모임 문화라는 것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취향의 공동체라는 표현입니다. 취향의 공동체, 이거 사실 제가 좀 자쓰고 좋아하는 표현인데 음, 이제 제가 즐겨 읽었던 책 중 하나가 신영철 교수님의 몰락 에티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느낌의 공동체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느낌으로 교감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걸 좀 빗대어서 서로 같은 음, 취향을 가진 사람들만이 어떤 취향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취향의 공동체는 이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특히 나타나는 어떤 경향성인데요. 최근에는 저희 스타트업 씬에서는 저희 프립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관심사 기반의 모임 커뮤니티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 왼쪽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스포츠 피트니스를 기반으로 모이는 플랫폼인 버핏 서울이라는 음,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이제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제 하는 남의 집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인 문토 그리고 저희 프립 독서 모임 기반의 트레바리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면서 모이는 소모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넷플릭스 콘텐츠를 가지고 모이는 넷플연가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정말 다양한 많네요, 저게. 전혀 너무 많죠. 몰랐던, 저 같은 사람 몰랐던.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 모든 서비스들이 약간의 영역은 좀 다를지는 음, 몰라도 그 모든 공통점들은 같은 관심사로 모이는 취향의 공동체라는 음,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취향의 공동체를 주는 이제 온라인 어떤 플랫폼들이 저는 두 가지 공통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세밀한 취향이 담긴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음,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면 취향이라는 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 우리가 맛을 표현할 때도 테이스트라고 하듯이 취향도 테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경향성이 이런 사전적 정의보다는 좀 더 보다 세밀하고 개인의 주관성이 굉장히 반영된 관심사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를 좋아해라는 거는 취향일 수 있겠으나 좀 넓은 의미의 취향이죠. 우리가 좀 취향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 음, 그런데 액션 영화 중에서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액션 영화를 음, 좋아해. 음, 음, 라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취향이 음,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뭐 책을 좋아하고 여행을 즐기고 탕수육을 즐겨 먹고 방탈출 게임을 즐기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신영철 교수의 책을 좋아해. 나는 탐험 중에서도 오지 탐험을 좋아해. 음, 탕수육이 나는 찍먹은 싫어. 나는 부먹 탕수육이 좋아. 방탈출 게임 중에서도 나는 공포 방탈출 게임이 좋아. 음, 등산인데 난 특별히 야간 등산을 좋아해. 음, 이런 되게 세밀하고 주관적인 관심사가 바로 저는 취향이라고 보고 요즘 친구들이 MZ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취향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음, 좀 구체적인 저희 프립에서의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저희가 소개드릴 이제 모임들은 실제 현재 프립에서 지금도 판매되고 운영되고 있는 모임들이에요. 음, 이제 왼쪽에는 이제 한그
작가 출신의 호스트가 운영하는 드로잉 어떤 모임인데 이분은 단순히 그냥 드로잉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로잉에다가 와인이라는 요소를 더 얹었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참가자들이 와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날의 분위기와 그날의 무드, 그날의 그림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울리는 와인을 페어링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개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이 굉장히 이제 와인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는 MZ 세대들한테 호응을 얻어서 지금 9월 달까지 지금 모든 프리 모임이 다 이제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단순히 그냥 맥주 마시는 모임이 아니죠. 수제 맥주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맥주는 뭐 나는 에일 맥주를 좋아해, 나는 라거 맥주를 좋아해.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고 에일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얘기하고 친목을 다지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합니다. 이거 같은 음,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특별한 취향이 담긴 어떤 모임에 재미있는 컨셉을 더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음, 여기서는 한 호스트는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시는 호스트가 이제 모임을 열었는데요. 클래식 수다회라는 모임을 열어서 클래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클래식을 주제로 어떤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또 이제 개인이 이제 또 고성능의 어떤 그런 스피커를 준비를 해서 되게 청음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하이파이 음질의 클래식 경험을 제공하는 모임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주제 없이 컨셉만으로도 인기를 끈 모임도 있습니다. 혹시 수평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반말이라고 적혀 있어서. 맞아요. 네. 뭐, 뭐 이렇게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수평어인데 사실 반말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대학생 호스트가 운영하는 이제 반말 모임인데 나이와 연차와 관계없이 여기 온 사람은 모두 서로 이제 반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름을 얘기를 음, 하면서 요즘은 또 이제 뭐 누구야 너는 내가 나이가 10살이 많아도 누구야 음, 너는 요즘 고민이 뭐야 이러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상품을 만드는 플랫폼이 아니고 음, 개인이 와서 제가 직접 상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이 상품이 음, 나왔을 때 이게 될까? 잘 음, 팔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고 인기도 엄청 많아서 지금 연지 한 3년 반 정도 됐는데 누적한 참여자가 거의 4천 명이나 됩니다. 한국에서 거의 1000명 정도가 이 모임에 참여해서 매주 또는 주중마다 한강에서 모여서 서로 반말 모임을 하는 거죠. 특별한 주제나 특정한 주제가 없이요? 없습니다. 어, 그래도 같이 모여서 그냥 1시간, 2시간 동안 한강에서 모여서 거기서는 이제 어, 서로 이제 계급장 다 떼고 반말하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걸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록 코로나 모임 음, 때문에 조금 이제 흐지부지 되기도 했지만 이런 음, 모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제가 지금 아,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이분 상품의 후기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네. 상품 후기를 보면 되게 내가 후기에서도 서로 반말 쓰거든요. 나 오늘 너무 이런 모임에서 너무 좋았어. 나 다음에 어, 또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호스트가 또 그 후기에 또 댓글을 달아줘서 누구 누구야 나도 너를 뭐 오늘 처음 봤지만 만나서 너무 좋았어.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재밌었다. 뭐 어머.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힐링하는 모임들을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이런 모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 이런 강점은 저희가 이제 프리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 모임에서도 좀 이런 세밀한 취향과 컨셉이 있는데요. 한 요가 모임은 보통 요가원에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가는 아니라 미술관에서 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랑 요가 체험을 함께 하면서 이제 마음과 몸의 이제 안정과 수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리베 스테디셀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등산 모임도 예를 들어서 야간 하이킹이라는 컨셉으로 아, 해서 혼자 이제 밤에 야간에 하이킹을 하게 되면 되게 무섭고 어려우니까 이제 뜻이 맞는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올라가고 거기서 야경도 찍고 서로 인증샷도 나눠주는 또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모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죠. 네. 근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플랫폼 모임들은 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동호회와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등산 음, 동호회나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특정 경험을 깊이 있고 지속적인 관계에서 이어나가는 거라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은 되게 일시적이고 느슨한 관계 속에서 진행을 하죠. 실제로 그렇죠. MZ 세대들은 어떤 집단에 얽매이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항상 새로운 경험을 찾는 세대들인데 플랫폼에서 모임을 경험하고 뭐 마음에 들면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냥 다른 안 모임 나가던. 안 나가도 그만인 거죠. 음,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거기에 더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음, 이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오늘 보고 말 사람일 수도 있으니
아까 같이 반말 모임에서도 그냥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심리적인 음, 부담감들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늘 이런 이제 MZ 세대들은 새로운 경험들을 찾아서 하나에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오늘은 요거 해보고 내일은 다른 모임 가보고 하는 그런 성장들이 강하는데, 특히 프립에서도 유저들의 어떤 전이들을 보면은 좀 계층들이 조금 그 특성들이 좀 나뉩니다. 한 30% 20% 정도의 이제 그 볼륨은 등산이라는 어떤 콘텐츠에 빠져서 등산을 막 난이도별로 도장 깨기를 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70%는 아니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얘는 왜 무엇을 원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할 만큼 되게 다양한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경험을 해요. 오늘은 음, 플라워 모임을 뭐 플로리스트 모임을 했다가 다음 날에는 와인 모임을 가고 어느 날은 프리다이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취미와 여가 생활을 새로운 것들을 플랫폼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찾는 어떤 그런 이제 경향성을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프립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프립에 기대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높게 나온 것이 항상 새로운 경험들을 프리베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고, 뭐 휴가 동안에 저희가 휴가 가서 이제 프립할 거야, 휴가 가서 프립하면 어떤 거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도 되게 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나왔습니다. 늘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정리하자면 되게 느슨한 관계 속에서 되게 종속되지 않고 새롭고 음, 다양한 경험들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다라는 음,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관계가 있다가 보니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그런 것들이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프리비 오프라인 모임이 조금 불가능하게 되자 온라인 모임이 2019년과 2020년 사이 무려 15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 아,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만나는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음, 저희가 뭐 이런 줌이나 어떤 이런 그 온라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모이자고 하는 어떤 그런 모임의 상품들이 생긴다면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될 수도 있고 줌이 될 수도 음, 있고, 뭐 어떠한 형태로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모이면 그것이 온라인 모임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상품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례들도 제가 뒤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모임 주제,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그런 모임이 이제 취향과 어떤 살롱의 어떤 성격들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온라인 모임 주제를 분석해 본 결과 한 취미 활동이나 뭐 심리 상담 또는 대화하는 것, 단순 친목 모임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어떤 그런 비율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또 사례로도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림에서는 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서 모여서 같이 운동하는 취미 모임, 운동이나 어떤 그런 취향들을 나누는 모임들을 이제 랜선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오프라인으로 러닝을 이제 이끌던 호스트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 제한이 생기니까 이제 이거를 온라인화 시켜서 우리 그럼 그냥 음, 만나지 말고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달리고 인증하고 그거 서로 이제 채팅방에다가 나누고 서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어떤 모습이지만 이게 굉장히 진행이 잘 돼서 이게 한 달 동안 달리기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하루에 10분 달리기거든요. 이게 기수가 한 14기, 15기 막 이렇게 가고 엄청 길게 진행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재즈 아티스트 분이 이제 재즈 음악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 그 음악을 같이 이제 따로 듣고 이 줌이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재즈에 대해서 이제 품평회를 하고 내가 재즈를 어떻게 감상하면 더 좋을지 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나누는 그런 이제 취향 모임들이 진행을 했는데, 이 모임들도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변화에 따라서 저희 프립에서도 이제 호스트와 기업과 협업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모임 상품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저희 프립에 있는 어떤 등산 전문가 호스트와 함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이킹하고 인증하는 어떤 버추얼 하이킹 챌린지라는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했어요. 뭐 등산이 같이 하면 또 재밌기도 하지만 혼자서도 이제 마음 수양을 하고 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그런 이제
니즈도 있기 때문에 음, 이걸 진행을 했더니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참가자들이 음, 참여를 해서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아웃도어 브랜드인 덱상트랑은 친환경적인 어떤 캠페인을 넣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가 키트를 좀 보내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달리기를 하는 플로깅을 진행을 해서 우리 인증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것도 각 300명 정도가 동시에 참여해서 음, SNS에 같은 해시태그를 올려서 음, 이제 비대면으로 유대감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음.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런 MZ 세대들은 직접 만나서 하지 않아도 이제 SNS 온라인상에서보다도. 온라인상에서 하고 그거를 인증했을 때 같은 해시태그를 올리는 걸 통해서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음, 해서 해시태그를 SNS,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면 그 음. 같은 해시태그를 누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딱 볼 수 있잖아요. 나오니까. 네, 네.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공동체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와 같은 음, 행동을 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도 뭐 이제 마이스 업계에서는 메타버스에도 아주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소소하지만 저희도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아, 사례는 여성용품 스타트업인 세이브라는 곳에서 주최를 하고 프립에서 참가자를 모집했던 이제 사례인데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체험존 그리고 세미나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즐길거리를 만들어 놓았더니 이런 메타버스도 특정한 취향에 관심이 많은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성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이제 MZ 세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모임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경험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MZ 세대들의 특징은 온라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 못지않은 유대감을 좀 느낀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 랜선 클럽을 참여한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소통해도 격려에 힘이 된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 하고 음, 싶다라던가 음, 아까 달리기 참가자 후기인데 함께 달리는 같이 비록 만나지 않아도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위안이 된다라는 후기들도 음, 있었고 다른 분이 올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나도 공감이 된다라는 음, 것들도 있었고요. 또 뭐 아까 재즈 클럽 같은 것도 이제 뭐 30일간의 재즈 여정을 같이 즐기고 나니까 같이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이런 후기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밀하고 어떤 그런 세밀한 취향이 담긴 주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일시적이고 느슨한 관계를 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부담감 없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에서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어떤 취향의 공동체의 한 모습이라고 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면은 안 되겠죠? 다 끝나고 질문 지금 드리긴 질문하셔도 할까요? 됩니다. 네. 아니, 저는 좀 전에 들으면서 MZ 세대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이런 모임만으로도 오프라인처럼 되게 뭐라 그러지? 끈끈하게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것처럼 끈끈하게 느낀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그 취향이라는 것 때문인 건지, 그러니까 뭔가 같이 내가 따로따로지만 산도 따로 올라가고 달리기도 따로 하지만 어쨌든 요 같은 취향을 직접 행동을 하면서 이제 고런 그런 이제 뭔가 자기의 실질적인 어떤 행동과 경험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만났었지만 오프라인만큼의 유대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 일회성 경험보다도 이렇게 여러 번의 반복적인 경험들 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긴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하고 비슷하게 느낀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전자에 조금 더 비율이 있는 것 음, 같아요. 음. 어, 직접 이제 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와 비슷한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음, 또 그들이 어떤 우리가 소통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어떤 프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그 MZ 세대들한테 주는 마음의 어떤 감정선을 연결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관계들은 마치 SNS에서 팔로우라 팔로잉과 같은 관계들이 거죠. 우리가 음, SNS에서 되게 인플루언서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심지어 인플루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SNS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봤을 때 쫙 봤을 때 이 사람의 무드가 마음에 들어 하면은 이제 음, 친구들처럼 과감하게 팔로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만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쪽에 있어서 요즘 예를 말로 얘기하면은 서로 과몰입이라고 하죠. 이런 과몰입되는 어떤 상황들이 음, 생겨서 더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핵심은 정말 세밀하고 이제 날카로운 어떤 취향이라는 것들인 거죠. 음, 만약에 되게 브로드한 취향이라면 이 친구는 내가 주변에서 자주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유대감은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되게 뭐 요즘 뭐 미닝아웃이니 아니면 ESG니 이런 것에 관심도 많고 친환경에 관심도 많고 젠더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뭐 전쟁 반대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나와 비슷한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 쉽고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같은 존재를 하고 나와 같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에 조금 더 많은 유대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이런 모임, MZ 세대들의 모임들은 위로와 성장의 시간을 이제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갓생이라는 표현 네, 들어보셨나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신을 뜻하는 갓과 뭐 생을 뜻하는 뭐 이제 생을 합친 단어 MZ 세대들의 신조어죠. 되게 사상 최대의 어떤 그런 뭐 경제 침체나 취업난, 뭐 그리고 뭐 불안정한 미래를 겪고 있는 MZ 세대들이 또 하루하루를 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뜻하죠. 지난 그 중앙일보에서 낸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이제 세대 중에서 우울증 환자 중에서 20대가 가장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30대는 3위에 해당되는 이제 수치죠. 2030의 음, 우울증 수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 이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은 이제 이런 하루하루에 내가 오늘 성취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얼마나 지출하고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를 뭐 SNS를 통해 인증하기도 하고, 뭐 글로써 인증하기도 하면서 뭐 미라클 모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갓생 음, 챌린지를 하거나 어떤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MZ 세대들의 전문 매체라고 볼 수 있는 뭐 대학내일의 분석에 따르면 뭐 이들은 이제 뭐 큰 성취만큼이나 개인적이고 작은 성취의 어떤 그 위로를 얻고 대단한 것을 하기보다는 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헤아려낸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강화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막한 미래에서 되게 큰 것들을 그려내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좀 위로를 얻는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마냥 또 삶을 또 포기한 세대들은 또 아니죠. 그 어떤 세대보다 또 성장과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는 세대인데요. 다만 이게 그 배움의 대상이 내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는 직장 선배가 아니라 네,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배우는 랜선 사수들을 통해서 좀 배우길 원한다는 음, 거죠. 아무래도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 부담스럽고 진짜 내가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혹시 이 사람들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하다 보니까 이런 내가 부담감이 없는 랜선 음, 사수들한테서 이제 어떤 그 배움을 얻거나 팁을 얻거나 노하우를 얻거나 하는 그런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나 자기 개발과 관련된 어떤 클래스 플랫폼들이 되게 급성장했어요. 뭐 클래스 101이나 타린가드 같은 동영상 강의 플랫폼도 그렇고 뭐 소위 현업에서 뭐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기고를 하는 퍼블리나 커리어리 같은 거를 통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처럼 뭐 커리어 현업에 또 인기가 많은 스타트업 담당자들이라든지 뭐 좀 유명한 어떤 인플루언서급의 영향력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또 SNS에 또 굉장히 많은 이제 자기 개발과 관련된 이런 채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나눠주는 쇼폼 형태의 콘텐츠를 팔로우하면서 이제 정보들을 얻는 그런 형태들이 되게 이제 그런 쪽에서 음, 인사이트를 얻는 경향성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배경 아래서 프립에서도 온라인으로 좀 위로와 성장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지난 3월부터 매달 선보이고 있는 그 온라인 불멍 라이브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랜턴 캠핑이라는 것들을 매달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어, 음, 매달 이제 3명의 이제 그 MZ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초대를 해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온라인 모임, 라이브 모임입니다. 뭐 스트리트 걸스파이스터 출신의 어떤 박혜림 양도 나오고 뭐 페이스북 현재 메타죠. 네, 서은아 마케팅 상무님도 출연하셔서 이야기를 음, 나누셨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버 스타트업 대표 등이 음, 출연해서 온라인으로 교감을 나눴고 현재까지 5회가 진행이 됐는데 약 한 2,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줌으로 참여를 줌으로, 예.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하는데 호응도 되게 잘해주시고 뭐
서원아 메타박스 상무님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면서 되게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울긴 하셨는데 같이 막 울고 뭐 그런 되게 아니, 서로 몇 시간 공감대가 정도 하세요? 이게 한 명당 한 40분 정도인데 세 명이 진행되니까 거의 두세 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 뒤에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약간 느낌은 약간 뭐 테드나 세바시랑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아, 거기는 이제 전문성 있는 좀 이야기를 한다면 네네. 여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요즘 살아가는지 음, 좀 건강한 직장 삶을 생활, 인간관계 이런 이야기. 네. 또 그래서 또 내가 어떻게 삶을 또 꾸리고 나고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진솔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팬층도 많아지고 그리고 음, 평소 관심 있고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동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직접 보고 소통한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인기를 끌어서 지금까지 되게 잘 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저희 쪽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로 좀 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모임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엔데믹 이후로는 개설을 했는데요. 뭐 소믈리에나 바리스타, 뭐 작가, 유튜버 등 다양한 직종과 직업을 가진 호스트들이 또 위로와 성장이라는 또 공통된 주제로 모임을 개설했더니 또 많은 참가자들이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MZ세대, 특히 Z세대들은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친구들은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관계의 단절과 결핍을 얻은 세대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들한테 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런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줬더니 또 아까처럼 부담감 없이 느슨하게 좀 관계를 유지를 했을 때 뭐 더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눌 수가 있었던 거고 부담 없이 음,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직무와 관련된 성장과 관련된 모임들도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 현직 전문가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또 커리어 코치를 받을 수 있는 살롱 형태의 어떤 모임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어제도 좀 작가이자 유명한 유튜버인 겨울서점이라는 분이 아, 네네네. 아세요 혹시? 네, 예, 예. 네. 저도 그 유튜브 팔로우해요. 정말요? 구독하고 있어요. 예. 저 어제 이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그 겨울서점 어제 오신 사진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을 하고 끝났더니 거의 약간 정말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워낙에 책을 많이 재밌게 잘 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팬사인회가 끝나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음, 이렇게 모임을 했더니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제 음. MZ세대들이 참여를 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어떤 그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조선일보의 김지수 기자님의 뭐 아, 인터뷰 대화법, 전 에델만 코리아 대표님이었던 김모기 대표님의 어떤 커리어 코칭 이런 것들도 좀 영역별 전문성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좀 MZ 세대들이 성장 욕구를 좀 해결해주는 좀 음, 그런 모임들을 개설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뭐 이런 모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MZ 세대들의 니즈에 적중을 해서 랜턴 캠핑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회 이후로 두 번째는 3배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였고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참여자는 2,600명 정도 됐고 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모임 형태의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던 모임을 한번 참여하면은 이분들이 다시 참여하는 재참여율이 한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한번 이렇게 빠져들면은 나 다음에는 또 누가 올까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 라는 어떤 그런 이제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충성도도 확보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보시는 근데 것처럼 뭐,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유료잖아요. 맞아요. 유료 서비스인데도 네. 사실 뭐 랜턴 캠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굉장히 좀 싼 가격으로 저희가 좀 하고 있긴 한데 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가격은 적게는 3만 원, 비싸게는 한 4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좀 이렇게 가격대가 그렇죠. 매번 높아요. 참가하기. 맞아요. 근데도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을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또 소규모로 진행을 해서 한다는 거에 좀 가면은 내가 음, 그냥 청강생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들과 같이 음. 얘기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이, 네네네. 저희가 많아도 저희가 정말 헤비 인플루언서가 아닌 이상 50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어, 50명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모임들은 정말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최대한 평균 20명 정도 그렇게 되는 모임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비용보다는 그 많이 얻어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경험들을 제공하는 게 더 프리라는 플랫폼에 충성도를 느끼고 잔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이거 놀라운데요. 우리 국대회의 하려고, 우리도 되게 저명하신 분들 다 모아갖고 되게 어렵게 준비하고 하는데, 대학생들 막 공짜로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야,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그 이제 다 이제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느끼는 이거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인플루언서나 어떤 그런 분들의 유명세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이 사람과 내가 그 성장과 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렇게 것 같아요. 프라이빗하게 딱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저도 되게 전시회나 이런 거 열고 하면은 되게 유명한 분들 많이 초청하고 음, 어떨 때는 공연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맞아요. 뭔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 이 친구들이 와서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되게 약간 캐주얼하게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서로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론을 음, 나눌 수 있는 토크 콘서트를 한다거나 음, 그런 식의 형태들이 오히려 더 이제 사람들에게 음,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충성도를 확보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음. 어, 마지막 이제 키워드는 이거는 조금 이제 저희 프리베 사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MZ 세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제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표현입니다. 인스타그래머블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이제 전미사 이제 에이브를 붙여서 음,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용어이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자랑할 만한이라는 그쵸. 표현인 거죠. 네. 음, 어, MZ 세대들은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 그리고 무엇을 음, 자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들한테 중요한 어떤 모임이나 액티비티의 목적의 마무리는 사진을 남기고 이를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인증하고 서로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의 음, 반응을 이끌어내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아래 사진은 실제로 저희 프립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프립의 유저들이 SNS에 남긴 것들을 제가 이제 퍼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프립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이제 음. 인증샷들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나씩 되게 자세가 되게 멋있죠. 이런 네. 것 남기는 걸 좀 선호하는 세대들인 거죠. 어, 그래서 모임에 있어서도 저는 이들한테 뭔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인스타그래머블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결과물을 남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뭐 마이스로 예를 들면은 잘 모르겠으나 인스타모블은 공간 또는 콘텐츠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음, 좀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프로젝트 렌트라는 서비스를 들어보셨는지요? 이 저 프로젝트 모르겠어요. 네. 프로젝트 렌트는 저희 서울 성수동을 기반으로 해서 공간을 브랜드 또는 기업에 대여를 해주고 그거를 꾸며주는 서비스인데요. 오직 하나의 브랜드를 하나의 스토리만으로 온전히 공간에 담아내는 프로젝트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작게는 8평에서 9평 정도 되는 한 이제 공간을 이제 원래는 빈 공간이에요, 음. 여기가. 근데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롯데가 내가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싶어 하면 롯데 제품들 다 꾸며주는 거죠. 팝업 그리고 스토어 같이 만들어주는 팝업스토어 거군요. 같은 아, 팝업스토어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서 크게는 이제 건물 하나 전체를 이제 공간으로 만들어서 꾸며주고 이제 진행을 해주는데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의 팝업 형태로 열리고 그 안에 음, 브랜드 스토리나 다양한 컨셉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MZ 세대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브랜드를 경험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이제 서비스인데 굉장히 핫해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 프리도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해봤는데 거의 1년짜리 스케줄이 다 꽉 차 있을 정도로 아, 진짜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이들이 진행했던 여러 사례 중에서 좀 가장 우수한 사례들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롯데제과와 함께 진행한 가나 초콜릿 하우스라는 곳입니다. 네네네네네. 저희가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전에 이승윤 교수님이 저희 여기 나오셔갖고 건데, 예, 한번 사례를 소개하, 한번 말씀해 주셨군요. 예, 예, 아니, 이 프로젝트 렌트하우스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고, 가나초코의 브랜드들이 이런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 그런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네,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 렌트가 이제 롯데제과에 그거를 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성수동에 오픈한 이 파워스토어는 원래는 이제 4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2주간 연장을 했고 총 6주 동안 2만여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얻었고 여기서 이제 방문한 세대들은 당연히 MZ 세대들이 많았고 이들은 와서 가나 초콜릿의 어떤 그런 디저트를 먹어보고 디저트 음,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도 경험해보고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인증하고
이런 음, 것들이 SNS에 퍼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입소문을 타서 다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방문해서 자기도 나도 와서 이걸 경험해보고 인스타에 남겨야겠다 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음, 어, 그 프로젝트 렌트를 이제 대표님께서 한번 다른 인터뷰에서 MZ 세대들은 재밌으면 무조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공감이 가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인증할 곳이 있으면 무조건 온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네, 어, 사실은 그 가나 초콜릿이 솔직히 말하면 MZ 세대들한테 좀 좋아하는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네, 조금 올드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가나 초콜릿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엄청 개선했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음, 있겠습니다. 음, 이러한 좀 인증 욕구를 채우는 또 다른 공간들도 있는데요. 하나는 또 성수동입니다. 여기도 요즘 성수동이 참 음, 여러 가지 많아요. 네. 음, 하나는 명품 브랜드 디올이 그 음, 성수동에 오픈한 팝업 스토어인데 음, 프랑스 몬테뉴가에 위치한 디올 플래그십 스토어를 이제 건물을 오마주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음, 여기서 수많은 MZ 세대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이 사실 그 디올 가방을 사러 왔을까요? 그렇지 않고, 네. 어, 물론 요즘 MZ 세대들이 참 명품을 많이 산다고는 하지만 음, 이 친구들은 여기 건물 앞에서 다 사진 찍으려고 이제 그쵸.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을 디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남김으로써 음, 뭐 나중에 가서는 뭐 내가 디올 앞에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디올 하나는 장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소비력이 높은 MZ 세대들한테 음, 이제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인 디올이 어떤 이제 잠재적인 구매자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음, 얻었다라고 음, 좀 생각이 들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라는 그쵸. 곳이 음, 하우스 도산에서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라는 친구와 함께 음, 젠틀가든이라는 이런 것들을 공간을 포토존을 만들었어요. 이 음, 오픈을 하니까 이제 또 무수히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젠틀몬스터나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들고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올리는 거죠. 어, 젠틀몬스터는 사실은 그 매장을 단순히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글라스를 되게 적극적으로 써보고 음, 안경을 써보게 하고 거울에 가서 보게 하고 그래서 인증샷을 찍고 하는 그런 체험형 공간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Z 세대들한테 되게 힙한 브랜드라는 어떤 인식을 주는 그러면서 충성된 팬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음, 공간의 좋은 사례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준비한 마지막 사례는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음, 얼마 전에 이제 서울국제도서전 2022에서 네, 열렸던 행사인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저 사실 잘 가보지는 못했으나 음, 제가 듣기로는 문학동네 부스가 굉장히 많은 높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음, 왜 그랬는고 이제 제가 또 아티클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그만큼 되게 MZ 세대들한테 즐길거리가 되게 풍성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인생 네컷 포토부스를 설치를 해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보통은 포토부스 설치해서 인증샷 인생 네컷 딱 나오게 하면 그 밑에 브랜드 로고가 빡 바뀌게 되는데 문학동네에는 브랜드 로고 대신 노벨 수상 문학상 수상자들의 문구들을 이렇게 넣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인생 네컷을 썼을 때 비용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친구들이 MBTI 같은 심리 테스트에 엄청 과몰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걸 기다리는 동안 심리 테스트를 서비스 할 수 있게 하고 이용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약 2만 6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음, 합니다. 근데 국제도서전 전체 방문객이 1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뭐 음, 4분의 1이 참, 뭐 그쵸. 참여를 한 엄청난 효과를 거둔 거죠.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도 또 요즘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가드닝이나 플랜테리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런 트렌드를 빨리 캐치를 해서 단순히 이제 문학동네에서 일정 이상 구매한 고객들한테 그냥 굿즈를 주는 게 아니라 시드키퍼라는 가드닝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씨앗과 음, 책과 연결을 해서 선물로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좋은 호응을 네,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크고 작은 모임의 사례들에서 어떤 공통점은 역시나 인스타에서 인증을 옮기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었다. 그런 공간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좀 이제 좀 강의를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앞서 세 가지 특징으로 MZ 세대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세밀한 어떤 주제와 독특한 컨셉트로 어떤 취향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음, 두 번째로는 서로 위로를 나누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어떤 주제로 모인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래머블한 것들을 남길 수 있을 때 MZ 세대들은 모인다.
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깊이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거를 좀 키워드로 좀 이렇게 표현을 조금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취향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주제나 문화적인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긱할 수 있는 그런 서브컬처의 콘텐츠 것들을 주제를 한다던가, 요즘 친구들이 관심이 많은 ESG나 친환경, 이닝아웃, 반전, 뭐 비건, 음, 동물보호 같은 어떤 그런 콘텐츠들로 이제 어떤 전시나 행사의 구성을 만들어 보면은 조금 더 그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음, 하고, 위로와 성장의 시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떤 인플루언서인데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냥 되게 내 성장과 내 위로에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나누고, 어떤 그런 소소한 성취를 함께 이제 고려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좀 프라이빗하고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이제 그 전시나 어떤 그런 공간, 마이스 공간에 하나하나 좀 부스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음, 보면 그런 것들을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서 아까 문학동네 사례처럼 그리고 또 프레트 렌트처럼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음. 공간들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저희 회사가 사실 성수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 성수동에 있는데 참 요즘 팝업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가방 브랜드가 공간을 하나 열었는데 어 진짜 되게 넓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가방은 한쪽 벽면에 진짜 한 10개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되게 다 무슨 나무 모양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 사진 찍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 이 친구들이 가방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것들인 음,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체험하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스타에 올릴 때 근데 그 가방에 브랜드를 또 해시태그하면서 올리고 또 그런 음, 식의 효과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뭐 그렇게 인스타그래머블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부여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네, 프리베 김철진이었고요. 네, 뭐, 너무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동안에 혹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우선, 프리벳 대표님은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아, 네, 남자분이시고요. 네, 아, 네, 남자분이세요? 네, 86년생입니다. 젊죠? 네. 86년, 진짜 젊긴 젊네요. 저는 여자인가? 되게 뭐라 그러지? 이 기획을 되게 세세하게 하신 것 같아갖고, 여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남자분이셨군요. 이게, 네. 그럼,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아까 이제 그 70% 정도가 다시 재구매? 로얄티를, 그러니까 뭐, 충성도를 각정은 활동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프리베이 되게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뭐, 스포츠도 있고, 취미도 있고, 뭐, 자기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냥 뭐, A라는 사람 한 명이 이 각각을 그냥 여러 가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듣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한 군데에 꽂혀갖고, 그거를 막 더 집중적으로 듣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재구매율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70% 재구매율은 랜턴 캠핑과 랜턴 살롱, 뭐 아, 커리어 그런 관련된 그 카테고리 상품 영역에서고, 저희가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구매율이 그래도 한 40% 정도대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꽤나 음, 높은 수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 크게 두 가지 좀 경향성으로 나누는데, 그 한 가지에 꽂혀서 그걸 딥하게 버티컬하게 파 내려가는 그런 유저 전이를 가진 고객들이 대략 한 30% 정도 되고, 어, 어, 다양하게. 꼴이나 영역계 상관없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이제 형태를 보이는 분들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 저희도 프립에서 되게 브랜드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유저들의 페르소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거든요. 음, 어느 정도 이들의 행태를 보고 전의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희도 이 사람들이 어느 날에는 되게 정적인 활동을 하고 어느 날에는 굉장히 동적이고 액티브한 걸 구매를 하고 어느 날에는 그냥 모임을 구매하기도 하고, 이런 되게 다변적인 것들을 모습을 보여서 음, 저희가 되게 정의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이 브랜드의 에센스라는 키워드를 탐험이라고
적었거든요. 음, 취향이나 어떤 관심사를 알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여러 가지를 탐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음, 그런 정의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음. 저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아까 그 화장품 브랜드의 그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케팅 한다 그랬나, 프로모션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프립에서 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네네네. 사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여기 뭐 90% 이상의 MZ 세대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어떤 행사를 하는데 MZ 세대 타겟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협업도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로 나타나긴 했는데 어, 그 외에도 최근에는 저희가 농심이랑 협업을 했거든요. 아, 네, 농심에서 그 새우깡 네, 블랙이라고 네, 트러플 맛을 나는데 고급 과자를 출시를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걸 먹으면서 하는 모임들을 하고 싶다. 라고 아,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모임 저희 플랫폼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호스트들이 만드는 아, 모임에다가 그 상품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말씀 아까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사를 하나 열고 싶고 뭔가 음, 많이 하고 싶은데 프리뷰 MZ 세대들이 많으니 130만 명이나 있으니 음. 이들이 우리 전시나 행사에 왔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티켓청일 수도 있죠. 그런 네, 형식으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제휴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메타버스 자체는 이제 거기 세이브라는 브랜드가 네, 회사에서 했을 만들고 테고. 고객을 저희 쪽에서 했다. 근데 아무래도 아,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와 관심사와 그리고 타겟이 음, 연령대와 성별이 저희 쪽에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음, 쪽에서 이제 모객을 진행을 했었고 모객도 원하는 이제 목표치를 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제가 드린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 프랩의 정확한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다양한 주제들은 호스트를 등록한 사람이 개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아까 뭐 반말 모임처럼.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상품들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한 뭐 10% 미만이고요. 그런 것들 아, 일종의 뭐 이마트 PB 상품처럼 저희 PB 음, 상품이라고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음. 대부분의 90% 이상의 모임들은 호스트가 직접 자기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상품들입니다. 저희는 이게 프린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스트에 대한 검증을 따로 하세요? 검색이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영업을 위해서 검증. 이 아, 사람이, 네, 저희가 뭐 기본적인 뭐 신분증이나 그런 것들은 음, 다 받고 있기는 하는데 음. 그 열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품을 아, 개설을 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내부에서 검수를 한번 합니다. 이 음, 모임이 뭐 적합한지 뭐 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나 문제점은 없는지 리스크는 음.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음. 해줘야 오픈을 해서 음.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그럼 이제 호스트하고 같이 호스트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나요? 네, 호스트가 무조건 정하는 겁니다. 네. 어, 저희가 뭐 그분들한테 이거 너무 비싸다 적게 받아라 너무 그렇게 싸다 많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어, 되면은 오히려 호스트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자율성을 좀 주니까 아까처럼 좀 수평화 모임 같은 그 음,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게 그런 호스트들이 자신만의 경험이나 취향이나 그런 것들 바탕으로 개별적인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상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음, 점에서 프리브만의 유니크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질문은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서 배운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새로운 소모임이라는 것도 배우기도 했지만, 아까 MZ 세대들이 직장에 있는 선배들한테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뭐 뭔가를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한테 자기의 어떤 직장 생활에 뭐 힘든 점이라든지 뭐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게, 그게 되게 지금 제가 또 오늘 하나 약간 한 대 얻어맞은 것 어, 같고, 젊은 친구들은 그렇구나, 마음이. 이게 내가 직접 나의 사수한테 배운다라기보다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참, 뭐, 저랑은 너무 다른 세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면에서, 요 프레입이라는 게,
이런 이 인력의 HR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좀 더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좀 잠깐 해봤습니다. 아, 네. 뭐 네. 저도 이제 예전 직장에서 계셨던 상무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 상무님이 최근에 신규 입사자들이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는데 음, 친구들이 분명 뭔가를 모를 텐데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자기한테 질문도 안 하고 음, 알아서 어떻게 해오다는 음, 거예요. 너무 음, 이게 상무님이 보시기에는 결과물이 마음에 안 음, 그래서 나한테 왜 질문 안 하니? 너는 어디서 이걸 배웠니? 음. 라고 했더니 저는 클래스 101에서 배웠는데요. 저는 아, 패스트클래스에서 배웠는데요. 라는 답변을 듣고 되게 놀랐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점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저도 저 역시도 사실은 좀 약간 끼인 세대긴 한데 네.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여기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혹시 뭐 전민정 대표님이나, 우리 여기 조이라고 들어와신 분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따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전 대표님. 어,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어떤 기획에 대한 인사이트보다 MZ 세대 얘기가 좀 재미있고 인상 깊었는데요. 그, 지금 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요즘 MZ 세대들이 직장을 대하는 그런 생각은 어떤 것 같으세요? 직장을 대하는 생각이요. 네, 한 곳에 머물러 있기,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가서 그 직장의 뭐 급여나 복지나 그런 처우 때문에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강의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경험해 보고 싶어 하고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어 하고 여러 회사에 있고 싶어 하고 그래서 딱히 이제 인턴을 수료하고 나도 뭐 이 회사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았고 불만은 하나도 없었지만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나가더라고요. 음. 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회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그것도 저희 회사도 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요. 그런 회사도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희도 저도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인데. 특히 또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직이나 그런 것들이 자주 있기 음,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갖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 참 뭐 한 가지의 문제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뭐 다양한 경험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또 조직 문화상의 문제일 수도 음, 있는데 저는 어 다른 경험들을 하고 싶어서 떠난다라는 것들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의 조직 문화나 어떤 핏이 나한테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더 잘하시겠지만 대표님께서 더 잘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사실 다른 회사 가도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죠. 그리고 가서도 할 수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가서도 난 또 이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하고 또다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는 얼마나인지 그리고 내가 음, 어떤 것들을 만약에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나한테 주는 곳인지 나는 그게 그리고 나의 실제적인 성장에도 기여가 되는지 등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 다른 경험들을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그런 다른 경험들을 난 이 회사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음,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냥 음. 짧은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것이 해결되면 저희도 이제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저희도. 네, 전 대표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너무 재밌는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프리뷰라는 게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신청해봐갖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제가 뭐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번 우리 전 대표님 제가 꼬셔갖고 같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네. 교수님이랑 뭐 대표님 같은 분들이시면 네. 오히려 호스트로 모셔야 되지 않나. 네. 아니, 호스트까지는 아니고 저희 가서 저 그 방문할 모임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성수동이나 생소해갖고 지금. 네, 성수동이나 혹시 오시게 되시면 언제든지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